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방선거 판세가 결코 바뀌지 않을 그런 형국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남은 관심 지역이 대구예요,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의 접전지는 뭐 PK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닙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구가 접전지다. 마지막 남은 접전지가 이제 대구가 됐고, 지금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김부겸 후보가 50% 이상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강하게 한번 점을 한번 찍어주면 그 김부겸 손을 들어주는 대구 쪽에 한번 뭔가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은 대구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에다가 도장을 찍는 정도가, 점을 찍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구에 아주 먹물을 부어버리셨어요. 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건가? 아, 이런 거는 진짜 뭐 난생 처음 보는. 그리고 제가 나름 이제 그 아이디어를 잘 내잖아요. 제가 이 정치 쪽에는 나름 좀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자부를 해왔는데, 이재명은 못 당한다, 진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정치 천재다, 외교 천재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수를 두네. 와, 그리고 이거는 진짜 끝내자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욕심이, 저는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뭐 히딩크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히딩크가 이제 뭐 4강에 올라간 다음에 뭐 나는 아직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그 히딩크에 대해서 그 유명한 이제 히딩크의 발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계속 배고픈 것 같아. 그냥 다 드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뭐 대구까지야 우리가 욕심을 내냐, 부울경까지만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냥 다 먹어야 되겠다. 다 먹는 게 목표가 아닌가, 저는. 우리가 이런 대통령의 큰 뜻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오늘. 네스틀리님, 최평님 넓은 시야에 한 번 감동하고 보편적 정론에 2번 놀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시 먹었다. 대구 가지고 안 된다, 이제. 경북까지 먹어야 된다. 오늘 대통령님의 한 수를 보면서, 야, 우리가 대구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이제. 경북까지 먹자. 다 먹자. 그래서 오늘 뭐 뉴스 보도로 다 보셨을 텐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홍준표를 청와대 초청을 했어요. 홍준표만 초청한 게 아니라 김부겸 김부겸 후보까지. 야, 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요 소식 일단 뉴스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홍준표 청와대에 가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홍준표 전 시장이 나는 당적이 없는 백수다. 자, 보름 전에 홍익표 수석한테 연락이 왔길래 비공개라면 괜찮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2023년 5월, 그러니까 당시 야당 대표와 당시 대구시장으로 면담한 이후에 약 3년 만입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최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잖아요. 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우호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오고 있는데 오찬을 결국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이 대통령도요,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자, 자, 홍준표 낭만의 정치인이라면서 비록 상대 진영이었지만 상당히 밉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치켜 세웠고요, 훌륭하다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 참고로 당시에 나중에 막걸리나 한잔 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막걸리요. 예. 내일 오찬 회동이네요. 막걸리가 등장을 할지는 좀 봐야겠네요. 이 대통령이 조갑재, 정규재 등 보수 인사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고 또 보수 확장 행보를 했다라고 후보 시절부터 많이 알려졌는데 그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비판해 왔었죠. 네. 자, 이에 따라서 이게 혹시 경선 패배에 대한 안갚음, 분풀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사실 홍 전 시장은 탈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전부터 국민의힘 안을 향해서 상당히 독서를 퍼부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하고 지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여기를 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자, 여기서 언급한 그 옹졸한 당대표는 그 친윤계죠. 김기현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보신 것처럼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밖에 안 되던 시절, 뭐 한동훈계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저렇게 거침없이 발언을 했던 겁니다. 네. 홍 전 시장은 본인의 소속 정당 안에서도 비판 많이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치를 떠났잖아요. 은퇴 선언했고. 근데 안 떠난 것처럼 자꾸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비하인드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래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스스로 아까 보신 것처럼 백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사실상은 정치평론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 내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소식이 나오기 직전에 뭐 논평 하나를 올렸는데요. 자신의 SNS에. 자, 자아도취 나 홀로 대선 놀이를 하고 있는데 평택이나 부산 사람들이 바보냐? 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한동훈 두 사람을 동시에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예, 내일이죠. 예, 역사적인 이제 순간이 옵니다. 예. 그 홍준표 총리설을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던데, 예, 그건 너무 앞서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총리할 사람을 저는 이미 이제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이분이 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배경 화면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한준호 의원 빼면 안 돼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준호 의원 안 빠질 것 같아요. 예, 복만삼님 히딩크에 아직은 배고프단 말이 나오자마자 히딩크 별명 가진 사람이 나왔네요. 5대0. 그죠. 히딩크가 그 뭐 영국이었나요? 어디한테 5대0으로 월드컵 직전에 져가지고 뭐 큰일 났다 그랬는데 5대0이 나왔네요. 히딩크 별명이었는데 5대0.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제 배경화면에 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은 안 빠질 것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총리 유력 후보. 예, 지금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지금 실력을 본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총리로는 조금 나이가 이른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총리가 그동안은 좀 나이 드신 분들, 뭐 70대 가까우신 분들, 뭐 60대 뭐 보통 이제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보다 2살이 어릴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초중반이 되는데 뭐 대통령께서 이제 막 60대에 접어드셨으니까 총리가 더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제 어떤 경륜 문제, 경험 문제, 뭐 이런 게 조금 논란이 될 너무 젊지 않느냐, 뭐 국정 운영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스스로 지금 다 극복을 해냈어요. 우리 국민들, 훈식이 형 일 잘하는 거야. 이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총리로 지명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한다면 뭐 당연히 지금 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 출마를 한다라면은 한번 도전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리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서실장 자리가 비죠. 근데 물론 이제 비서실장을 가려면은 금배지를 내려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마 정무적인 고려는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준호 의원 이번에 사실은 한준호 의원이 민주당의 이제 미래 주자 중에 한 명이죠. 미래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경기지사가 돼가지고 조금 좀 행정 경험을 좀 쌓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준호 의원이 뭐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여의도 경험은 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행정 경험을 더 쌓아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인정을 좀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럴 기회를 지금 놓친 거야. 우리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큰 뜻을 몰라주시는 바람에 한준호 의원이 이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국정 운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놓치게 돼서 한준호 의원은 이번에 뭐 그 입각을 해서 행정 경험을 좀 쌓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리로 가게 된다라면 그러면은 한준호 비서실장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나라를 좀 젊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대통령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이제 50대, 40대 이런 이제 젊은 정치인들, 젊은 인재들이 대통령님 모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좀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그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또 털레반이 왔어요? 김민석은 당대표 못됨? 임마 네가 못됐어 임마 너 차단이야. 지금 안 그래도 열받는데 재수없는 소리를 합니까? 요즘 제가 너무 이게 빅스피커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털레반들까지 기어들어와가지고 제 채팅창을 더럽히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민석이 당대표가 안 되면 그럼 정청래가 연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소리냐? 뭐 그런 차원에서 차기 뭐 저는 이제 2기죠. 1년 지나서 이재명 정부 2기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어느 정도 국정의 틀을 잡아놨으니까 이제 좀 차세대 우리 젊은 이런 정치인들이 대거 좀 발탁을 해서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좀 미래를 좀 키워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길 대표님 얘기를 하시는데 뭐 송영길 대표님 다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송영길 대표님은 이번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눈앞에 일이 이제 더 큰 문제니까 뭐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님은 이제 외교적 역량이 본인 스스로도 외교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뭐 그런 점들도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하고 오찬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드리다가 이제 뭐 얘기가 갑자기 이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 홍준표 뭐 오찬 한 번 한다고 그래서 뭐 총리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고 뭐 홍준표가 지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유사한 그죠?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재명 정부의 이제 국정 철학을 온전히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를 총리로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건 이제 일 잘할 수 있는 너무 정치 공학적인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자리 나눠 먹기도 아니고 뭐 일 잘할 사람들 잘 임명을 해가지고 일 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죠. 뭐 홍준표 총리 시켜가지고
뭐 보수 세력들 조금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무리수를 저는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홍준표 지금 이게 15일 전에 연락이 왔다. 오늘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15일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15일 전이면은 그 김부겸 후보가 그 출마 선언을 한 게 15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로 홍준표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시점하고 저희가 볼 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홍준표가 그 김부겸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를 확인은 못했는데 그 지지 선언을 한 시점하고 그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 선언을 한 시점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홍준표를 초청한 시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홍준표가 연락을 받고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홍준표를 김부겸한테 큰 선물을 출마 선물을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결정타가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뭐 홍준표가 어느 정도 표를 가져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대구 유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홍준표하고 김부겸을 동시에 불러서 대통령께서 오찬을 하신다라는 게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부겸을 지지하는 그 효과보다는 그 홍준표 뭐 지지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대구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큰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를 각별히 생각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야. 대구에서 이재명이 꼭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직접 챙기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홍준표 지지자들 표가 그거 다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어차피 국민의힘 표 받아가지고 대구시장 된 건데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당기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의미보다는 대구 시민들한테 대통령께서 대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의지,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구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홍준표와의 이 간담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활용점정이다. 진짜 용의 눈에 눈동자를 이제 딱 꽂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흔히 뭐 홍일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청일점을 딱 꽂은 거예요, 청일점. 그래서 제가 오늘 청준표라고 그랬잖아. 청준표다 이건. 청일점을 딱 꽂아 놓았다. 야, 대구에다가 그냥 파란 길을 꽂은 거예요. 파. 이러고도 만약에 대구 시민들이 김부겸을 안 찍는다? 그러면은 그건 구제불능인 거야.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찍는다. 그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싫다는데. 힐스님, 경기도민인데 추할매는 도저히 힘드네요. 어쩌죠? 뭘 어떻게 합니까? 그 경기도민이 스스로 벌인 일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저도 뭐 경기도민으로서 제가 선거운동 열심히 못해가지고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는데 그걸 뭐 떨어져라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결국은 뭐 경기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기도민이 저지른 일 경기도민이 책임지면 된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개고생 해봐라. 저는 이거예요. 다 우리가 성인이잖아. 성인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요. 4년 다 살 수 있어. 아니, 김동연이 도지사인데도 우리가 살았잖아. 근데 뭐 추미애가 도지사인데 못 살겠습니까? 뭐 죽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싸질렀으니까 우리가 치워야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왜 경선 때 잘하지? 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사냐? 그냥 사는 거지. 다 살아요. 왜 못 살아?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기회에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이게
내가 이재명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 우리한테 경기도의 황금기였구나. 앞으로는 투표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5년 동안, 4년 동안 반성과 성찰을 하세요. 그지? 나는 안 찍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 선거운동을 했어야지, 선거운동을. 한준호를 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흔히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일 후회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으니까 그냥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뭐 경기도가 그래도 다행인 건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엉망인데 대한민국도 엉망이면 우리가 이제 답이 없잖아. 근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 동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면 뭐 경기도도 잘 돌아가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4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지지 어리석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쌤통이다 씨. 쌤통이에요, 쌤통. 다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이제 이재명 소중한 줄 알죠. 이재명 귀중한 줄 알지. 한준호 귀중한 줄 알지. 다음 선거 때는 한준호 뽑아주세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경기도 그죠, 지방선거 판세, 그 다음에 대구 선거 판세 그야말로 결정적 한 방을 날리는 저는 그런 정치 일정이 아닐까. 뭐 비공개 오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대구 시민들은 이미 저는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번이 좋다. 뭐 이런 분들 그런 생각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도 계속 당해봐야 돼. 그래갖고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표 효능감을 그 정부에서는 확실히 줘야 된다.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투표를 잘못하면은 그 대가를 꼭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표 효능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투표를 잘했어. 그 도민들이. 그럼 그 돈은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 확실하게 밀어주고 야 여기는 투표를 잘못했어. 그러면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냥 뭐 지원이고 나부랭이고 어차피 뭐 대구 경북 통합도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되게 됐는데 그래? 니들이 이래도 안 뽑는다고? 그래 대구는 열어야. 그것도 일종의 투표 효능감이잖아요. 그죠? 야 대구는 절대 지원 안 한다. 내 임기 동안은. 이런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그래야 야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지방 시장도 민주당으로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안 뽑아줬는데도 지원을 하고 뽑아줬는데도 지원을 하고 이러면은 그냥 우리 맘대로 할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버르장머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정도로 하셨는데도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경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 본인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싹 끊어버려야 돼요, 그냥. 대구는 그럼 알아서 잘하고, 알아서 잘하고, 나머지 지역에, 민주당 찍은 지역에 확실히 지원하고, 그 민주당 찍은 지역 중에서도 친명 후보가 있는 곳에 확실히 몰아주고, 이것도 투표 효능감이잖아. 그래야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냥 아무나 뽑아줘도, 안 뽑아줬으니까 또 밀어주고, 뽑아줬으니까 또 밀어주고, 뭐 이래버리면은 안 바뀝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이번에도 2번을 찍으면은 이분들은 진짜 답이 없는 거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대구가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리고 막 부산 같은데 살아나잖아요 지금. 부산에 확실히 밀어주잖아 대통령께서. 그 해수부도 보내고 뭐 그 저기도 보내고 막 다 보내잖아. HMN인가요? 싹 보내고. 그래서 확실히
국정에 뒷받침하는 그런 지역에는 확실히 밀어주고 못 따라오는 데는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라. 아니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좋으면은 국민의힘하고 같이 나락으로 가야지. 선거 때는 국민의힘 찍고 선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에 손 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가 이제 대구시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대구 선거 결과 특히 이제 김부겸 후보하고 같이 이제 오찬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대구시장 선거에만 이게 영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 경남 도지사 선거 지금 경남 쪽도 약하잖아요. 부산은 사실 좀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경남 쪽은 지금 뭐 오차범위내 아직은 있는데 그 창녕 사람이죠? 예, 홍준표 고향이 창녕이에요. 그 창녕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경남지사도 했잖아요.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경남지사도 해서 오히려 표로만 따지면은 대구 쪽보다는 경남 쪽에 더 영향력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타쌍피가 된 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대구만 보고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남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카드다. 그리고 경남에는 우리가 다소 우세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 회동이 경남 표심에도 저는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거고 이게 뉴 이재명들이 있어요. 그죠? 뉴 이재명들이 영남 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고민은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배신.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하긴 하는데 내가 그동안 한평생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한평생 내가 2번만 빨간색만 찍어왔는데 국민의힘만 찍었는데 내가 지금 이재명이 좋다고 민주당을 찍는 건 배신 아닐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론조사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이제 투표장에 들어가면 미안한 거야. 왜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 지인들이 다 저기잖아. 다 국민의힘이잖아. 2번이잖아. 저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뭐 마치 배신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투표장에 들어가면 이거 내가 배신자로 동네에서 찍혀가지고 이거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홍준표가 배신해도 괜찮아. 이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 굳히는 효과가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뉴 이재명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은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왠지 막 배신하는 것 같고 뒤통수 치는 것 같고 또 그 영남 지역 분들이 뭐 지방 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 의리를 대단히 중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지역 사회라는 게 대단히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나중에 배신 때렸다가 지역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약간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는데 홍준표가 저렇게 막 설치고 다니면 뉴 이재명으로 온 분들이 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민주당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홍준표를 만나는 거는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이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 확실한 사인을 주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경남 지역까지 홍준표의 고향인 경남 지역까지 민주당의 이제 지지를 더 두텁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를 이제 더하면은 뉴 이재명을 굳히는 뉴 이재명을 확실히 다지는 이런 효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대통령께서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신 것, 이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지방선거 승리를 굳히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